밑줄 친 이 조약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화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교실인 것 같고요. 자,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조약에 대해 우리 민족이 저항한 사례를 발표해 보세요. 어떤 조약이 나오나 봅니다. 자, 왼쪽부터 살펴볼게요. 자, 태인에서 최익현이 태백산 일대에서 신돌석이 의병 활동을 전개했어요. 아, 의병이 일어났네요. 황성신문은 시일야 방송대국을 게재하였어요. 고종은 이상설 등을 헤이그의 특사로 파견하였어요. 헤이그 특사죠. 자, 여러분, 어떤 조약에 대한 저항일까요? 바로 1905년에 체결된 을사늑약입니다. 자, 그러면 일제의 국권 침탈과 관련된 각종 조약들을 한번 순서대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러일 전쟁이 일어난 직후에 체결된 한일의정서입니다. 우리나라에 군사 용지를 마음대로 쓰겠다라는 게 이제 허락이 된 그런 조약이 바로 한일의정서예요. 그러니까 땅을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904년에 체결된 제1차 한일협약인데 고문이 파견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면 돼요. 재정 고문은 일본인 메가타, 그 다음에 외교 고문은 미국인 스티븐스가 파견이 됐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러일 전쟁 끝난 직후에 체결된 을사늑약입니다. 우리나라 외교권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내정 간섭을 위해서 통감부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제1대 통감으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대화에 나온 것처럼 각 방면으로 저항을 하게 되는데 시일야 방송대국이라는 사설을 장지연이 황성신문에 처음 게재를 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신문들도 이걸 받아서 이제 보도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익현, 신돌석 등이 이제 의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때가 을사년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을사의병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대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헤이그 특사가 파견되기도 합니다. 고종이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빌미로 고종이 일제에 의해서 강제 퇴위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1907년 정미년인데요. 이때 한일 신협약 일명 정미 7조약이 체결이 되는데 우리나라 정부 각 부서에 일본인 차관이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나라 내정을 장악을 하게 되고요.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910년에 한국병합조약으로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선지 분석을 해볼게요. 자, 1번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한다. 요거는 어디 나와 있죠? 그렇죠. 정미 7조약이죠. 2번 각 부의 일본인 차관을 임명한다. 이것도 역시 정미 7조약과 관련이 있고요. 대한제국 황제 아래에 통감을 둔다. 요거는 을사늑약의 내용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일본 공사관에 일본군을 두어 경비한다. 요거는 이모군란 직후에 일본이랑 체결한 제물포 조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5번 외국인 고문이 외교 문제를 전담케 한다. 이 내용이네요. 스티븐스와 관련돼서. 그래서 이거는 제1차 한일협약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 조약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을사늑약입니다. 을사늑약의 내용도 알아두시고요. 어떻게 우리가 저항을 했는지도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